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 중 하나는 귀신 보는 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오래된 시골 마을에 한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어려서부터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능력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가족조차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수진도 점점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수진이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고향을 떠났지만 도시의 삶도 그녀에게는 만만치 않았다. 귀신은 어디에나 있었고 특히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뒤얽혀 있는 만큼 더 다양한 귀신들이 존재했다.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 기숙사 방은 일반적으로 오래된 건물이었고 수진이 배정받은 방은 유난히 음산하게 느껴졌다. 벽에는 약간의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그녀는 짐을 정리한 후 잠시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베개 옆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도와줘, 여기 있지 마. 놀라서 눈을 뜬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목소리가 들렸던 쪽을 주시했다. 방의 구석,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에 심플해한 형체가 서 있었다.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긴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귀신은 수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손가락으로 창문 밖을 가리켰다. 수진은 용기를 내서 창문 쪽으로 가보았다. 창밖에는 어두운 교정이 보였고 멀리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또 다른 형체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다양한 모습의 귀신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날 밤의 두려움은 수진에게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수진은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곳에 얽힌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도서관의 오래된 기록물을 뒤적이던 중 그녀는 20년 전 이 기숙사에서 한 여학생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그 학생은 학교 생활 중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했고 끝내는 기숙사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수진은 그 여학생이 바로 자신이 본 귀신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무엇인가 미처 이루지 못한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수진은 그 영혼을 달래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귀신이 죽은 여학생이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렸고 함께 그녀를 위한 작은 추모식을 열었다. 꽃다발을 놓고 조용히 묵념을 하던 그 순간 수진은 그 귀신이 자신의 곁을 떠나고 있음을 느꼈다. 하나의 긴 한숨 소리와 함께 무거운 공기가 한층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 수진은 기숙사 방에서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있었고 학교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갔다. 비록 그녀의 능력은 여전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귀신들이 항상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그들도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수진은 이후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다. 그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퍼져나갔고 수진은 그저 무서운 것을 보는 여자가 아니라 특별하면서도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진은 혼자 있을 때 가끔씩 먼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다른 영혼들이거나 그녀의 기도를 들은 누군가가 보내는 신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언제든 준비된 마음으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수진의 이야기는 끝맺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이야기는 또 시작될 것이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된다. 주변의 누군가가 혹은 당신이 오니까 그 희미한 목소리를 듣게 될런지도 모르니까. 두 번째 이야기 늦가을에 찬 바람이 스며드는 어느 저녁 나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검은 숲의 마녀 이야기가 유명했다.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때 들었던 마녀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하러 온 나와 친구 3명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젊은이들 혹시 검은 숲에 대해 들었나요? 호기심에 그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일들을 겪지. 우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재미로 한번 둘러보려고요. 할머니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그 숲에는 과거 마녀로 몰린 여인이 쫓겨 들어가 죽었다고 해요.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지. 절대 어두워진 뒤에 숲으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젊음의 객기와 호기심에 사로잡혀 해가 지기 직전에 숲으로 향했다. 숲 입구는 조용했지만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한기가 우리를 에워쌌다. 걸음을 옮길수록 나무 사이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들었어?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민수가 속삭였다.
바람 때문이겠지. 나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긴장으로 굳은 어깨를 느낄 수 있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숲은 거대한 덩굴과 나무가 엉켜있는 형태로 바뀌었고 우리는 길을 잃은 듯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오두막은 마치 낡은 유령처럼 서 있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아든 먼지가 우리를 덮쳤다. 내 손전등이 어둠 속을 비추자 우리는 작은 방 안에서 오래된 책과 이상한 표식이 매달린 벽을 볼 수 있었다. 한편에는 낡은 일기장이 모여 있었다. 궁금증에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떤 여인을 마녀로 몰았고 그녀가 숲속에서 고통 속에 죽어갔다고 적혀 있었다. 가장 기이한 점은 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것은 세상이 잊어버린 언어로 쓰여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온몸을 스치는 한계. 우리는 모두 진저리를 쳤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모두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우리는 일기장을 덮고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누구도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나는 용기 내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앞에는 작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형은 방금 본 무늬와 비슷한 기이한 표식을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문이 닫히더니 오두막에 벽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충격에 빠져 오두막을 나와 도망치듯 숲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숲을 빠져나오는 길은 더 이상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최근에 본 것 같지 않았던 큰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오는 듯했다. 마을에 돌아온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가 돌아온 것을 보고 묵묵히 고개를 저으셨다. 그날 밤 꿈자리가 영편치 못했다. 마치 누군가가 내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느낌이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서 깼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민수가 가장 먼저 깨어나 밖으로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깜짝 놀라 나가보니 민수는 어젯밤 우리가 도망치듯 빠져나온 숲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숲의 입구에는 어제 오두막에서 보았던 그대로의 인형이 다시 놓여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로 남게 될까?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 검은 숲의 마녀는 아직도 그곳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검은 숲은 우리 모두에게 가보지 말아야 할 금기된 장소로 남았다. 누군가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부디 그 이야기만으로 만족하길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마녀의 존설은 지금도 조용히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무더운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시골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집은 나의 외갓집으로 어릴 적 여름방학 때마다 놀러 가곤 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으면 연재 비어 있었다. 그날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이상 운전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집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였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스쳐가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집에 들어서자 풍기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오래된 가구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부엌, 그리고 침실까지 낡고 흐릿한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윽고 밤이 깊어졌고 우리는 각자 침낭을 펴고 거실에 모여 앉았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 집에 관한 소문을 꺼냈다. 이 집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씩 창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어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어둠 속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들과 맞물려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날 꽃비거기는 마룻바닥 너머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뚜벅뚜벅 분명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건만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워졌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바로 문틈 아래 바람이 살짝 스며드는 곳에서 한 가닥 머리카락이 보였다. 갑작스러운 정막 속에서 그 머리카락은 천천히 문틈 사이로 끌려 들어갔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불길한 기운이 엄습해왔고 등 뒤로는 싸늘한 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나는 친구들을 설득해 집을 나가자고 했다. 모두들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겨들고 눈앞급히 문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서 집 안에 문이 요란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들려오는 나지막한 속삭임 같은 소리. 어서 돌아가라.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겁에 질려 미친 듯이 차로 달려갔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차에 올라탄 순간에도 그 음산한 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시동을 걸고 간신히 그곳을 벗어나 마을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의 노인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손녀를 많이 아끼셨지만 돌아가신 후로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이후로 우리는 그 집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여름밤이면 창문 너머로 인솔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소리들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었다.